안녕하세요. 세계금융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입니다. 국내 주식시장 좀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코스닥은 이번 주에 급락, 물론 금요일날은 반등했습니다. 코스피는 강세, 양극화된 시장 그리고 극단적인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정부 정책 관련돼서 이슈가 나왔죠. 저평가되어 있는 저PBR주에 대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한 좀 대책들, 한국 주식 시장의 고질적 저평가를 해소해 보겠다, 그런 내용들. 그러면서 그동안 테마주들, 그러니까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성장성의 주가가 올라갔던 종목들은 일제히 급락을 했고, 특히 테마주들 많이 떨어졌습니다. PBR이 낮은 종목들로 수급이 많이 유입이 됐어요. 처음에는 좀 종목들 펀더멘털 따라가면서 저 PBR 주들로 수급이 가다가 이게 며칠 지나면서 투기적으로 저 PBR 주들을 끌어올리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랬다가 이게 금요일날, 그러니까 오늘 녹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날 오늘에서야 좀 안정을 찾고 코스닥이 급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시 기존의 성장주들, 일부 테마주들도 흐름이 나타났고, 무분별하게 하락했던 성장주들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다시 재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저 PBR 주들 중에서 적자를 내고 있거나, 그러니까는 좀 펀더멘탈상으로 좋지 않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또다시 떨어지는 흐름, 주가가 그런 흐름이 나왔죠. 자, 지수 흐름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보시는 것처럼 시원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시원하게 오른 이유는 저 PBR 종목들, 많은 저 PBR 종목들이 우량주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권에서도 많이 있었고, 그런 흐름들이 지금 이런 지수 급반등을 이끌어냈습니다. 자, 반대로 코스닥을 보시면은 목요일날 저점부터 반등했지만 목요일날 저점까지는 정말 공포스러웠단 말이에요. 이런 급락세가 연출이 됐었죠. 그러니까 코스피하고는 정반대되는 흐름이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3월 미국 3월 금리 인하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확 드러나 버리니까, 미국 시장에서. 근데 이 점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10월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어서 상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반기 되어야지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 는 것부터, 왜 3월 얘기를 꺼내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는 3월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뉴욕 증시에서 반응이 그렇게 나오니까는 또 목요일 시장에 이렇게 흐름이 연기가 됐었고, 반면에 그런 상황에서 은행주들이 많이 오르고 금융주들이 많이 또 올라가게 되니까는 오히려 저 PBR 종목과 더불어서 그런 흐름에서 코스피는 목요일날 급반등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하고는 전혀 다른 흐름을 그려주면서 지금 2675선, 작년 올해 1월 2일에 있었던 이 고점을 되찾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올라갔다는 점이 고무적이고, 코스닥 오늘 사실은 코스닥 상승폭이 더 컸었는데 코스닥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높이지 못했어요. 저항이 걸려 있는 거죠. 그러한 상황이었고, 여기서 오늘 여러 번 추천드렸던 기아가 스타 종목이 됐습니다. 기아는
사실 뭐 주가 수익 비율도 낮은 데다가 저평가되어 있는 거 분명히 맞고 작년 실적이 좋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저 PBR 종목들도 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무분별하게 가지는 않겠다. 결코 무분별하게 보내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책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구분들은 있어야지 돼요. 왜 저 PBR이 됐느냐 종목이, 왜 장부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더 싸냐, 이거 뭐 시장 탓만 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기업에서 성장성 업계 경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점점 수익성은 떨어지고 저성장 산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지금 투자할 여력이 없단 말이죠. 여력이 없다? 트렌드가 안 된단 말이죠. 2020년대 들어와서 너무나 명확하게 성장하는 업체 주식에 대해서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사실상 자금 유입이 안 된단 말이죠. 뭔가 비전이라도 있어야지 돼요. 사실 뭐 애플도 마찬가지고, 뭐 미국의 뭐 구글, 뭐 그러니까 메타부터 해서 알파벳이며 유세 IT 업체들 있잖아요. 계속 새로운 시도들, 뭔가 성장하기 위한 무단한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저 PBR이 될 리가 없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뭔가 성장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회사들은 PBR이 낮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PBR이 낮은 회사들은 그럴 만한 이유들이 다 있었던 거죠. 근데 무작정 그들의 주가를 띄워준다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소모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 어떻게 보면은 대주주들, 부자들 배만 불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 PBR 오너들 배만 불려주다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건들이 있어야지 됩니다. 어떤 비전이 있고 어떤 성장이 있는 종목에 한해서만. 이게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또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오늘 뭐 코스닥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 일제히 급등인데, 특히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 흐름도 눈에 들어오고요. 성장성을 따지자면은 저는 카카오에 더 점수를 주고 싶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네이버가 좀 덜 올랐던 측면은 있죠. 자산 가치도 풍부하면서 저평가되어 있다고 인식이 될 만큼 주가도 떨어졌었고, 그리고 계속 뭔가를 성장하기 위한 시도들이 아직은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에 투자를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저 PBR 종목들도.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지금도 뭐 데이터 뽑아보면 순위 쭉 나온단 말이에요. PBR. 낮은 PBR 순위대로 어떤 HTS건 검색하면은 다 그 정도는 서비스는 제공합니다. 투자 정보. 그럼 그들 종목들이 추세적으로 계속 오르면서 주가 수익률을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종목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못 들어갔다가 거기서 반토막 나요.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있죠. 고퍼주가 더 오른다. 시장에서는. 항상 그래요. PER이 15배, 20배 정도 있는 종목들이 PER 40배 갈 가능성이 높지, 어설프게 PER 4배, 3배 이런 종목들이 PER 6배, 7배 가기는 훨씬 어렵습니다. 오히려 뭐 PER 9배, 8배 이런 종목들 까딱 잘못하다가 PER 5배짜리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PER, PBR, 장부가치 대비한 주가 수익 비율, 그 다음에 어닝 대비한, 순익 대비한 주가 수익 비율,
이걸 가지고 주가 전망을 하는 거는 구시대적인 유물이에요. 교과서에나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판단을 해서 저평가됐다, 그 시장을 따지는 것도 구시대적인 거죠. 지금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투자자들은 항상 미래의 먹거리들, 그러니까 이번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었단 말이죠. 우리가 2차전지 생산업체 예를 들어서 삼성 SDI를 볼까요? 삼성 SDI의 주가가 82만 8천 원까지 올랐었단 말이죠. 10만원 선에 있던 게 8배가 올랐단 말이에요. 여기 장부가치 한번 볼까요? 자, PBR 1.58배. 기업 재무를 볼게요. 실적 관련돼서 재무사항이 여기 나오네요. BPS 주당 순자산을 봐야지 되거든요. BPS가 25만원 뭐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그쵸? 그러면은 만약에 10만원이었다면은 PBR이 몇 배입니까? 몇 배죠? 한 0.4 정도 되는 건가요? 그쵸? 0.4 정도 PBR이 되는 거죠. 80만원 할 때는 PBR이 3점 몇 배까지 높아진 거였죠. 그쵸? 지금은 주가가 다 떨어져서 1점 몇 배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PBR이. 자, 그러면 삼성 SDI가 PBR이 2배 정도 됐을 때, 이때는 뭐 PBR이 더 낮았으니까, 주당 순자산이 한 10만원, 15만원 됐었겠죠. 그럼 PBR 2배면 30만원 정도 됐었을 텐데, 이 30만원에서 주가가 80만원 갈 확률, 그러니까 PBR 2배짜리가 PBR 4배, 5배, 6배, 이렇게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PBR 1배짜리가 PBR 2배 될 가능성보다 PBR 2배짜리가 4배 될 확률이 월등히 높다. PBR 0.5배짜리가 PBR 1배 되는 거는 그만큼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낮을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삼성 SDI가 이렇게까지 PBR이 거의 4배 가깝게까지 뛰었던 이유는 산업의 성장성 때문이에요. 삼성 SDI도 우량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저 PBR 주라고 하더라도 오를 자격이 있는 거고, 그런 종목들로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로 결국에는 갈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장성이라는 것은 포괄적 의미에서 성장성을 봐야지 됩니다. 포괄적 의미에서 성장성이라는 것은 산업의 성장성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봇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뭐 청소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식당 가면은 뭐 음식 만들어주는, 커피 타주는 그 정도 로봇으로 우리는 생활 로봇을 생각을 하고 있지만, 벌써 어마어마한 속도로 로봇 산업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필드에서 싸우는 전사들은 모두 다 로봇으로 대체될 겁니다. 머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 20년 안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이 로봇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인력만 필요한 겁니다. 이제는요. 전쟁을 하더라도.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집안일을 하는 것도
아마도 청소 로봇에 대한 지금 형태의 그런 청소 말고 실제로 가사 일을 하는 로봇이 몇 년 후면 나오겠죠. 또 시간이 지나면 리스를 하겠죠. 리스 형태로 공급이 되겠죠. 지금 가사 도우미 집에서 입주 가사 도우미 하려면은 뭐 중국인을 하더라도 최 300 넘게 알고 있습니다. 입주 가사 도우미. 그러면 한국인 일 잘하는 가사 도우미는 500 정도 월. 그렇게는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가사 로봇 리스료가 월 200이다. 그러면 사실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도 안 받고 훨씬 좋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그런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근데 당장은 그 로봇 회사들이 수익을 낼 건 없죠. 당장은. 미래의 수익을 날 것을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의 성장성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오늘 보면 신성. 신성 데이터테크 같은 LK99 그러니까는 이거는 초전도체라는 상온 초전도체라는 물질입니다. 그냥 물질. 이게 상품화돼서 상용화되려면은 진짜 먼 미래의 얘기거든요. 실제로 그 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진짜 뭐 공상과학여와 같은 성장성이에요. 좀 다른 의미죠. 아까 로봇은 실제로도 지금 존재를 하고 있고 만들고 있고 이게 실생활에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이 될 건지에 대해서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마치 전기차와 같이. 근데 LKA99는 이제 이 물질 소재가 나올까 말까 가짠가 진짠가 한 그런 단계에 아주 눈에 뭐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런 성장성이죠. 로봇 산업은 손에 잡히는 성장성인 거고 그런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당장 손에 진짜 이거는 눈앞에 닥친 성장성들. 예를 들면 아마도 이번에 러시아 선거가 끝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꽤나 높습니다. 그럼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해야 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어마어마한 건설이 필요할 겁니다.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많이 이루어질 거고요. 거기다가 중국이 지금 계속 이를 갈고 있어요. 중국 과거에도 2000년대 중후반 경기 부양을 통해서 큰 재미를 봤단 말이에요. 이건 뭐 자주 한다고 약발이 먹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타이밍을 계속 보다가 이제 좀 움직이기 시작했죠. 중국이. 중국이 적극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하면서 경기 부양을 하게 된다면 한국도 물론 거기서 많은 것을 얻게 되겠지만은 건설과 관련되어서 있는 철강이라든지 건설 기계부터 뭐 어떻게 좀 더 멀리 보면은 뭐 해운 조선까지도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산업에 어마어마한 수요가 있을 거다. 그럼 그거 역시도 과거 뭐 저성장 산업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당장에는 그것도 성장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요인들이 있어야지만 저 PBR 종목이라도 추세를 가지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뭐 DLNC 같은 종목 이 종목 역시도 저 PBR 종목으로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성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형태의 그런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추가로 다른 건설사들이 적자 나고 하지만 DLNC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도 좋은 수주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수익성 있는 수주들이 이어지고
실제로 DLENC 쪽에서 특화되어 있는 분양 국내 건설에서들이 미분양 나지가 않아요. 그만큼 잘 수주한다는 겁니다. 좋은 것들만. 약간 뭐 프리미엄 마케팅 같기도 하고요. 이런 종목들은 유망하다는 거죠. 유망할 수 있다는 거죠. 저 PBR 종목들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옥석 가리기를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결론은 뭐냐? 결국엔 성장주가 갈 거다. 뭐 정부 정책이 어떻게 해서 뭐 어떤 우량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간에 제가 기아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아 추천 여러 번 이렇게 드리면서 실적뿐만 아니고 이게 지금 전기차 산업은 적극적인 교체 수요, 자동차 기존에 우리가 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오는 교체 수요기까지 이끌어내지는 못했다는 거죠. 한계가 있기 때문에. 5년 후를 보자고요. 지금은 1세대 전기차예요. 제가 볼 때는 기성 자동차 업체에서 2세대 전기차로 넘어갔을 때는 2차 전지 가격이 싸지거나 아니면 효율성이 매우 높아지거나 한번 짧게 충전을 하더라도 서울, 부산을 2번 왕복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는 충전 시간도 짧은데 1000km를 달릴 수 있는 그런 전기차들이 나오게 될 거고, 아니면은 그 거리가 짧아지면은 당연히 2차 전지 가격이 저렴해지니까는 자동차 가격이 확 떨어지겠죠. 그리고 충전할 수 있는 시설들도 많아질 거고, 그 교체 수요기가 올 거라는 거죠. 그 교체 수요기가 왔을 때 자동차, 기성 자동차 업체의 수익성은 확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가 비싼 이유는 배터리 때문에 비싼 거예요. 배터리 제외하면은 오히려 내연기관보다 더 절약할 수 있어요. 생산가를요. 만약에 같은 값이다. 똑같은 차인데 내연기관하고 전기차는 같은 값이다. 그리고 전기차가 오히려 한번 충전했을 때 편의적으로 더 좋다. 충전 어디서나 할 수 있고 더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전기차 사겠죠. 보조금이 없더라도 전기차 사겠죠. 그 단계가 됐을 때 수익성이 확 높아질 수 있다. 교체 수요기가 올 거라는 겁니다. 물론 그때가 됐을 때 배터리 업체들 수익성은 떨어질 거고, 그러면 2차 전지 업체의 주가는 이미 한계가 생겼죠. 그 부분의 잉여가 자동차 업체로 들어갈 것이다. 그런 성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작년에 있었던 실적과 더불어서 복합적으로 기아차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아차가 오늘도 그렇게 괜히 급등한 건 아니다.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기아는요. 레벨업을 하고서 좀 쉬었다가 또 가겠죠. 그래서 우선은 14만원을 좀 목표로 해서 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은 이렇게 보시는, 오늘도 뭐 코스닥도 2%대 올랐고 코스피는 2%대 더 넘게 올랐고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한국 주식시장이요. 그동안 뭐 몇 주, 한 뭐 3주 정도 많이 우울했었는데 이젠 좀 활기를 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희망 가지시고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 관점에서 접근하시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지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